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마시세요? 이게 뭐야? 이 커피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위험 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널리 이롭게 하자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가 대장암을 예방해준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암은? 다른 질환은? 이런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라제스라는 분인데요. 의학 집성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던 분에서 나온 열매인 생두를 갈아서 끓여서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좋은 약으로 쓰였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해당 의학서는 지금은 분실이 돼서 그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커피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언급으로서 현대까지 인용이 되고 있죠. 라제스 이후에 이슬람 의학자들이 커피를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중동을 여행한 독일의 의사 레오나르드 라우 볼프는 그가 1538년에 쓴 책에서도 다양한 병, 특히 위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의 방식으로 갈아서 끓여서 이렇게 썼을 때는 약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이제 로스팅을 해서 먹는 방법이라면 위에 대한 약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의 커피 다들 좀 과하게 섭취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마시게 될까요? PD님, 요즘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마시세요? 3잔 정도 먹는 것 같은데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 안 하는 주말에는?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평일에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마시고 주말에는 왜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 땡기더라고요. 주말에도 안 마실 수가 없는, 이걸 심리적 의존이라고 하는데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카페인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불안하고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커피에는 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3가지인데요. 제일 유명한 카페인이 있죠. 클로로겐산, 카페스톨, 대표적으로 3가지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클로로겐산은 생커피콩에 들어있는 활성물질이에요. 대부분 볶는 과정에서 분해가 돼서 인산과 퀸산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체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항염, 항암 등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카페스톨 같은 경우에는 항염, 항암 효과도 있지만 콜레스테롤과 간효소 수치를 높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카페인일 거예요.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죠. 어떤 분은 먹어도 뭐 자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잠 못 자고 두근거리고 힘들다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는 400mg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음료마다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다 다른데요. 한 캔에 120ml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음료를 먹었을 때 소화는 한 캔, 청소년은 2캔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인의 양을 줄여서 소화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아이의 몸에서는 성인과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증에 생길 위험성도 올라갑니다. 카페인 중독 증상은 대표적으로 신경 과민 증상, 가슴 두근거림, 안면 홍조, 그리고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시는 분들 있죠. 불면증,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자극제로 역할을 하는데요.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위험 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십이지장 궤양,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또 방해를 하거든요. 커피 마시고 또 칼슘제 먹고 이렇게 철분제 먹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카페인과 탄닌이 이 흡수를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에는 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라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 연구인데요. 성인 441명 대상으로 양전자 단층 촬영 PET와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침착됐는지를 연구를 한 거죠.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신 사람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65% 감소,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할 확률이 67% 감소했다는 연구입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에 좀 둔감해서 많이 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베타 아밀로이드가 적게 침착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바이아스가 좀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된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치매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뇌세포에서 발견되는 물질이 제일 대표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치매의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뇌세포 사이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에서 적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간 건강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사우스햄턴 대학 연구팀에서 모든 종류의 커피에서 간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질환 위험 감소 효과는 일반 커피를 비롯해서 디카페인 커피,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 상관없이 다 나타났어요. 다만 이 효과는 원두 커피로 하루에 3잔에서 4잔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면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인 카웨올과 카페스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오프닝 때 말씀드린 내용 있죠. 커피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77%나 낮았다고 합니다. 커피에 있는 성분 중에서 카페인과 클로로젠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커피 3잔 정도까지는 건강에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사람마다 체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커피 3잔 마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매 예방도 되고 암 예방도 되고 간질환도 예방되고. 네. PD님이 마셨다는 커피 한 잔, 그게 어떤 정도예요? 이게 뭐야? 이걸 한 잔이라고 우기면 안 되죠. 이게 봅시다.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자, 미국 심장협회에서의 기준으로 따르면 커피 한 잔은 이 컵에서 거의 찰 정도, 한 9할, 8할 정도 237cc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열다방 커피점의 숏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그게 237cc예요. 그러니까 톨 사이즈로는 2잔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이랑 커피랑 마시지 말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커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여 종의 화합물이잖아요. 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약은 커피랑 마시면 안 됩니다. 약은 무조건 물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종류는 커피랑 같이 먹으면 위험 위궤양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천식이나 기관지 약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불안감이나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종합 비타민, 또 피로회복 효능이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이 수용성 비타민이 그냥 빠져나가는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약을 먹고 2-3시간은 지나고 나서 커피를 마셔야 될 거고요. 커피를 마신 다음에도 2-3시간은 지나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헬스를 하실 때 커피 한 컵을 꼭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도움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카페인을 마셨을 때의 지방 산화가 더 활발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도 커피를 마신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매일 카페인을 다량 섭취한 그런 그룹과 소량 섭취한 그룹의 운동 후에 이 통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두 그룹 모두 운동 후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카페인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뇌 부위에 영향을 미쳐서 고통에 좀 둔해지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한 미국에 있는 조지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는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4.2% 정도 지구력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대사만 올라가게 되면 몸속에 있는 당분이 또 부족하게 될 수가 있겠죠. 커피만 드실 게 아니라 당 보충을 할 수 있는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거를 좀 같이 먹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시는 커피라는 거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카라멜 마키아토라든지 시럽을 막 짜서 넣은 그런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든지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커피는 탈수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좋은 점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곁에 있는 커피 조금만 주의해서 마신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최석재의 유튜브 약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네네. 프로틴을 먹잖아요. 커피만 마시는데 뭐 별 그런 게 없나요? 단백질과 커피? 모르겠는데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걸 딴 거라고 지금? 이게 뭐야?